안녕하세요. 고신대 보건병원 신장내과 신호식입니다. 하나님 도우심 중에 귀한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주신 회장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좌장을 맡아주신 두 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알포트 증후군 환자에서 신장 이식 시에 고려해야 될 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내용은 알포트 증후군 유전 양상에 의해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와 신장 생검이 필수적이고, 특별히 예후A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안티-GBN 신형 같은 경우에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사이형 콜라겐이 함유된 기점막 유주 질환으로 귀라든지 눈, 콩팥을 침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주로 소아 시절에 마이크로 헤마추리아 양상으로 나타나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가족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력, 그 다음에 시력 테스트,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등이 중요하겠습니다. 최근에는 NGS 기반 유전자 검사가 병인 변이 확인과 진단의 골드 스탠다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알포트 증후군 같은 유전자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콜포 A3, A4, A5 유전자 같은 경우는 사형 콜라겐 알파사스를 구성하고, 이 유전자 변이 같은 경우는 원인 불명의 CKD 환자 약 3분의 1에서 발견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알포트 증후군 스펙트럼 환자의 경우에는 생체 기증 평가 시 이러한 유전적 정보를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하겠습니다. 사형 콜라겐의 유전체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포 A3와 A4는 상염 세트 2번, A5는 XM 색소에 위치하고, 이 유전자들 각각 콜라겐 4번의 알파 3, 4, 5 사슬을 구성합니다. 이들 사슬이 모여서 사형 콜라겐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하게 되고, 이는 사구체 기점막의 핵심 구조로 알포트 증후군의 병리 기준과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의 유전 양상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부분 X 연관성 콜포 A5 변이로 남성은 반수체, 여성은 이형 접합입니다. 통상 상염 세체의 열성은 약 15%, 우성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이제닉 변이는 드무는 걸로 되어 있고, 콜포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서 상염 세체의 열성 또는 우성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멘델 유전 규칙을 따르지 않기도 합니다. 정상과 알포트 증후군에서 사형 콜라겐 이게 삼합체 형성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는 알파 3, 4, 5 사슬이 모여서 나선형 3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이는 사구체 기점막의 안정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콜포A5의 중증 변이의 경우에는 딜리션이라든지 조기 종결 등 같은 경우는 3중 나선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서 심한 알포트 평형을 유발하고, 미센스 뮤테이션 같은 경우는 3중 나선이 형성되나 비정상적 구조로 인해서 경증 또는 중간 정도의 편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의 안과 및 신장변이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좌측 같은 경우는 원추형 수정체와 항반주의 흰점, 그 다음이 특징적인 안과 이상을 나타내고, 우측 전자형미형 사진의 경우에는 GBM의 비율이라든지 라미나덴자의 분리, 상피측 불규칙성 등 알포트 증후군에서 전형적인 사구체 병리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에서의 이식을 예후를 보시게 되면 20, 30대에 침대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이 시기가 점점 늦춰지고 있고, 주로 프리엠프티브 신장 이식이 선호되지만 환자에서는 HD나 PD를 수행하는 경우도 여부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기증자 선정할 때 기증자가 동일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 특별히 알포트 증후에서 중증 유전자 내 중증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훨씬 더 심하고 항기점막 신염 발생률이 증가하지만 환자 생존율하고 이식변 생존율 크게 차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유전성 신절염과 유전 임상 특징, 이식 후 재발 여부를 요약하게 되겠습니다. 알포트 증후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포 A3, 4, 5 유전자 이상으로 해서 발생하고, ESKD 약 0.2에서 2.3%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혈뇨, 청력, 시력 이상이 특징이고, 이식 후 재발은 없으나 안티-GBN 심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ADPKD, FCS, Thin Basement Membrane Disease, 그리고 Atypical HUS 등 다양한 유전 질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알포트 증후군에서 생체 신장 이식 임상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알포트 증후군 환자의 이식 결과를 분석한 유럽 다국가 연구가 되겠습니다. 알포트 환자의 신장 이식 성정의 경우에는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생존율도 유효사였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와 생체 기증자 관련된 자료가 부족해서 생체 기증자 이식에 대한 해석에는 좀 제한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벨기에 단일기관 연구의 경우에는 콜포 A5 3, 4, 5 변이 모두에서 이식 생존율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중증 변이와 비중증 변이 간의 생존율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생체 기증자 관련 정보가 없어서 기증자, 수혜자 유전적 연관성에 대한 해석은 제한되겠습니다. 신장 기증한 가족 기증자의 결과를 분석한 유럽 다기관 자료가 되겠습니다. 모든 기증자의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는 40 이상이고 유전자 검사는 음성이었지만 일부 기증자에서는 단백뇨, 고혈압, 신기능 저하가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알포트 가족이나 의료진은 기증자에서 장기적인 심부전 위험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국내 단일기관 연구가 되겠고요. 얇은 기저막 기증자의 중간 추적 결과를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증자에서 사고체 예가율은 58.7 초과로 양호한 신기능을 보여줬고 합병증 보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는 시행되지 않아서 장기적 유전적 위험은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생체 기증자 검사 시 유전자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체 기증 신이식에서 유전자 검사의 장점과 위험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점으로는 말기 신질환의 원인을 규명한다든지 가족 상담 계획, 그리고 기증자 유전 신질환을 평가한다든지 정밀 의료 기반 기증 안정성 향상도 있습니다. 위험성으로는 임상적 의미와 불명확한 불확실한 변이가 발견된다든지 추가 검사를 유도하거나 기증자와 가족의 심리적 부담이라든지 생체 기증의 기한이 제한되거나 비용이 증가한 등의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체 기증자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컨트로버시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유전자 검사의 결과의 적절한 해석 및 적용식이라든지 원인 불명의 CKD, ESKD에 대한 표준화된 진단 기준이 아직 없다. 그리고 생활하든지 어떤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는 논의, 건강한 기증자에서 발견된 유전 변이의 해석에 대한 어려움 등이 여러가지 컨트로버시로 남아 있습니다. 표는 콜4-3A 또는 4의 이형접합 변이 보인자의 생체 신장 이식 기증의 적합성을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밀레로 가족력이 있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상 CKD, ESKD와 관련된 변이가 있을 경우에는 고위험으로 처리해서 기증이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하고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전 표현 연관성과 가족력 확인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표는 알포트 증후군에서 생체 가족 기증자 신장 이식의 보고된 사례를 정리한 게 되겠습니다.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증한 경우였고 일부는 심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미테지나 얇은 GBM 소견이 있었습니다. 기증자 대부분이 이식 이후에도 안정적 이식 기능을 보였고 기증전 유전자 검사와 신장 생검을 통한 사전 평가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플로 차트는 알포트 증후군 스펙트럼 환자의 가족 생체 기증자 유전자 검사 접근법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수혜자가 알포 신드롬이나 유사 질환을 가진 경우 수혜자에게 먼저 NGS 및 유전 양식 확인 후 기증자가 무증상이라면 기증자 NGS 검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음성이면 기증자 평가를 계속하고 VOS일 경우에는 유전 상담 후에 위험 수용이 가능하면 평가 계속, 양성일 경우에는 X링크트 남성일 경우는 기증 불가, 여성은 생검 후에 상담하고 오토조말 리세시브 동형 접합일 경우에는 기증 불가, 이형 접합은 신생검 후 평가, 오토조말 도미넌트에서는 수혜자의 동일한 이형 접합 변이가 있을 경우 기증 불가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 수혜자와 연관된 생체 기증자 평가 시 유전자 검사 기준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NGS 같은 경우 정상 혈압이라든지 콩팥 질환이 없고 히어링 디펙트가 있는 경우에 NGS 적응증이 되는 것도 있고 NGS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X드리킹트 남성일 경우에는 기증 불가, 여성일 경우에는 신생검 후의 위험 평가, 오토조말 리세시브 같은 경우는 동형 접합, 호몰로고스 변이의 경우는 기증 불가, 이형 접합일 경우에는 신생검 후 위험 평가, 오토조말 도미넌트의 경우는 수혜자와 동일한 이형 접합 변이가 있는 건 기증 불가,
따라서 기증전 유정 상담과 신생검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혈연 생체 기증자에서 유전자 검사의 적용 중 해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증자에게 가족력이 있을 경우나 임상평가가 정상이라면 NGS 및 필요한 경우에는 CMA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성경 결과인과는 기증자 평가를 계속하고 VOS일 경우에 유전 상담 후에 수용 가능하면 평가 계속, 양성 시에는 오토즈말 리세스나 X링크드 여성 이형 접합일 경우는 유전 상담 후에 수용 가능하면 평가 지속, X링크드 남성일 경우와 오토즈말 리세스 동형 접합, 오토즈말 도미넌트 이형 접합일 경우는 기증 접합으로 처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증자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유전자 위험 평가가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비혈연 생체 기증자 평가 시에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기증자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상 검사 또는 정상의 경우는 NGS를 시행하고 양성 결과와 음성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수혜자 유전 질환과 생체 기증 후보자 선별 검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X링크드 알포트 증후군의 유전 양식과 기증 적합성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X링크드의 경우에는 전체 알포트 증후군의 한 75%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이고 인구 유병률은 한 약 1900명당 1명 정도 되겠습니다. 콜포A5 이형 접합 여성 같은 경우 40%까지 12%, 60세까지 30%의 신부전 위험이 있고, 남성은 기증 부적합, 여성은 원칙적으로 기증을 권장하지 않고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신생검 및 유전 상담 후 결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포트 스펙트럼 환자에서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할 때 생체 기증자 평가 원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백뇨가 없고 GFR이 정상인 경우, 가족 기증자의 경우에는 정상 신생검 후에 유전 상담하고 신장내과 전문의와 논의한 경우에만 기증이 가능하겠습니다. 모든 기증자 후보의 같은 경우에는 기증자 관련된 신질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야 하고, X링크의 약 10%는 데노버 뮤테이션이고, 세포 점라인 모자이즘 같은 경우도 무증상 또는 경증 여성에서 보고되고 있고 모친 평가 시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상염생체 열성 알포트 증후군의 특징과 생체 기증자 기준입니다. 보통 전체의 한 15% 정도 차지하고 X링크보다 신부전 진행 위험이 좀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호몰로고스 같은 경우는 기증 부적합이고 이형 접합자는 다른 기증자가 없는 경우에 신생검 후에 이상이 없으면 유전 상담 및 기증 후 신부전에 대한 충분한 논의 후 평가가 가능하겠고, 고혈압, 혈압, 혈뇨, 단백뇨 여부를 포함한 정밀 평가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오토즈말 도미넌트 알포트 신드롬의 특징과 생체 기증 금기 기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토즈말 도미넌트의 경우는 콜포 A3나 4의 이형 접합 변이에서 발생하고 다양한 임상 양과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이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는 상염sek체 우선 유전으로 간주하고, 수혜자와 동일한 이형 접합 변이 보유 기증자 같은 경우는 신기증이 부적합하고 유전적 위험 회피를 위한 기증자 배회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우성 알포트 증후군의 임상양사 및 유전적 특징을 요약한 코트 연구가 되겠습니다. 82개 가족 252명의 환자를 분석했고, 가장 흔한 변이는 미세스 뮤테이션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라이싱이 한 36명. 결론은 오토즈말 도미넌트 알포트 신드롬 환자의 경우는 무증상부터 ESKD까지 매우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여주었고, 원인 유전자나 변이 유형과 임상 표현형 사이에 뚜렷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임상에서 과소 진단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오토즈말 도미넌트 알포트 신드롬 환자의 선별 및 생체 기준자 평가 시 유전형, 표현형 간 불일치를 포함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이제닉 유전 같은 경우는 콜4A3, 4, 5 유전자 중 2개 이상의 병원성 변이를 가진 가족들이 NGS를 통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다이제닉 유전 패턴이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표현형에 기전하는 다른 유전자의 경우에는 최근 연구들에서는 콜4A3, 4, 5 외의 유전자들도 표현형에 기여할 수 있고, 이는 표현형 다양성과 질병의 심각도 차이를 설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콜라겐 유전자의 역할의 경우에 다이제닉 알포트 신드롬에서 넌콜라겐 진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점차 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메룰라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디지즈 기증자로부터 신장 이식이 안전할 수 있다고 결론 내린 연구가 있었으나 콜포 A345 유전자의 병원성 변이를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는 수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글로메룰라 신 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디지즈 기증 후보자의 경우에는 콜포 A34 이형 접합 여부, A5의 유전자 변이 배제를 위한 검사가 권장되고 관련 환자와 유사한 유전 변이가 있는 경우에 이식 환자에서 동형접합 변이, 병원성 변이가 발견되고 기증자에서 이와 동일한 이형접합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신장생검을 통해 손상 여부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생검 결과에 따라서 이상이 발견되면 기증하지 않고 정상이면 유전 상관과 기증 후 신부전 위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에 후보자가 원할 경우에 평가를 지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베이스먼트 멤브레인 디지즈 같은 경우는 알포트 스펙트럼의 경계 질환으로 간주되고 콜포 유전자 관련 유전질환 감별과 기증자 평가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콜포 A345 변이와 FSGS 관련된 내용인데요. FSGS 진단된 사례 중에서 한 20%까지 병원성 유전자 변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파 베리언트 그룹은 아래와 같은 임상 표현형에서도 콜포 A345 유전 변이 선별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단병료가 있다든지 스테로이드 저항성 신증후 FSGS, 그 다음에 패밀리 IJ 네프로패티, 그 다음 명확한 원인 없이 지경되는 신부전의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확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에서 유전자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콜포 A3에서 5까지 변이 의심 기증 후보자의 경우에는 신장 이식 전에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래 요약해 말씀드린 콜포 A5 변이 보유 여성이라든지 3에서 5의 다이제닉 변이 보유자, 3 또는 4의 이형 접합 변이 보유자는 기증자가 되어서는 안되고, 따라서 기증적 유전자 선별 검사가 중요하고, 특히 이형 접합 헤테로지너스 베리언트 및 여성 기증자의 사전 위험 평가와 상담이 필수적이라겠습니다. 콜포A 유전자 관련 질환의 잠재적 유전 및 신기능 저하 위험을 고려한 보수적 접근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 환자 중에서 X링크트 열성형 남성에서 한 3에서 5%에서 이식 후에 안티-GBA 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보통 이식 초기에 발생하고 자가항체가 콜라겐4 알파 3 또는 5 체인에 작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75%에서 이식 신을 잃는 걸로 되어 있고, 혈뇨라든지 단백뇨, 크레아틴 상승 등의 증상이 동반되게 됩니다. 진단은 보통 선형 리니어 IgG와 C3가 침착되는 것으로 확진하고 엘리자로 항체를 측정할 수도 있지만 임상적 유효성은 불확실한 걸로 되어 있고, 치료로는 혈장 교환술과 면역 억제제를 시도하긴 하지만 이식실 그라프트 로스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고, 재이식 시 재발 위험이 높아서 장기 계획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알포트 증후군 스펙트럼에서 생체 공유자 신장 이식에 대한 주요 요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수혜자의 경우 알포트 증후군 남성 환자에서 신이식 결과는 일반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지만 유전자 검사와 생체 공유자에 대한 자료는 부족하고, 지노타입에 대한 임상 결과도 차이는 없었지만 역시 리빙 도너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증자의 경우 모든 기증자는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40 이상이고 유전자 검사에서 음성이지만 가족과 의료진은 기증자의 신부전 가능성이 민감해야 하고, 신베이스먼트 멤브레인 기증자도 크레아틴 클리어런스가 58 이상이어서 유전자 검사는 음성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수혜자와 기증자 모두에 대해 유전 검사와 장기 추적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포트 증후군 관련 신체 기증자 평가 시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한 고려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청각도는 시각이 이상이 있는 알포트 신드롬이나 유사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권장하고, 정상혈압이고 단백뇨 혈뇨가 없는 경우에도 NGS 검사는 원인 유전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NGS 양성인 경우는 X링크트라든지 오토즈말 도미넌트 리세시브 유전형에 따라서 기증자 위험 평가가 필요한데요. X링크트 남성의 경우는 기증 불가, 여성은 신생검 후에 유전 상담과 신부전 평가가 필요하고, 오토즈말 리세시브의 경우에는 도형접합 미만 기증 불가, 이형접합인 경우에는 신생검 후에 신부전 위험 평가를 필요로 하고, 오토즈말 도미넌트의 경우는 수혜자와 동일한 이형접합 변이가 있으면 기증이 제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비혈연 생체 기증자에서 유전자 검사 적용 시 고려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족력, 알포 신드롬에 신경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를 고려해야 하고, 임상적으로 이상이 없더라도 NGS 기반의 가족성 질환 평가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양성일 경우에는 오토조말 리세스 질환의 이형 접합자나 여성의 엑스링크트 질환 보행자의 경우에는 유전 상담과 기증 후 신부전 위험 평가 후에 결정하며 위험이 수용 가능하면 평가를 계속합니다. 음성일 경우에는 반면 엑스링크트 질환 남성 보행자나 오토조말 리세시브 질환의 동형 접합자, 오토조말 도미넌트 질환 이형 접합자인 경우에는 기증을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혜자의 유전 질환의 유행에 따라서 생체 기증자의 평가 접근을 요약한 것입니다. 엑스링크트의 경우에 남성은 기증 대상이 아니고 여성도 기증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신생건무, 정상이라면 유전 상관과 기증 후 신부전 위험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고, 오토조말 리세시브의 경우에는 동형 접합자는 기증 불가이고 이형 접합자는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신생검을 시행하고, 정상이라면 유전 상관과 향후 신기능자의 위험 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오토조말 도미넌트 알포 신드롬 증후군과 관련된 기증자 선별 기준입니다. 수혜자 동일한 이형 접합 변이를 가진 경우에는 기증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또한 콜포 345 유전자의 병적 변이가 2개 이상 있는 다이제닉 가족은 고위험군으로 간주되고, 얇은 GBM 소견이 있는 경우 이 연구에서는 유전 검사 시행하지 않았으나 동일한 이형 접합 변이를 가진 기증자는 신생검을 통한 정밀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알포트 증후군 환자에서 유전 양상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콜포 A3에서 5까지 유전자 변이에 대한 엑스링크트 연관, 상염증성 열성이라든지 다이제닉 유전형 등으로 나뉘며 이식 및 기증자 선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 기증자 선정 시에 유전자 검사와 신장 생검이 필수적이고, 특히 가족 지정자의 경우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겠습니다. 신장 이식 후 대부분 양호하지만 안티-GBM 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식 첫해에는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주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